자, 이제 309페이지. 자, 기본서 309페이지에 자, 맨 밑에 보세요.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자, 여기다 별표. 원형지의 공급.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수용을 해요.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해 놓고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해 가지고 개발시킬 수가 있어요.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원형지는 말 그대로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 토지죠. 원상태 토지, 농지나 산지를 공급해가지고 저희 공급받는 자가 좀 멋지게 독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원형지의 공급은 우리 역시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개발이라고 그랬죠. 시행자가 싹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똑같이 개발이 돼요.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할 수가 있는데, 자, 원형지는 원칙적인 토지의 공급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 구역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분의 1까지. 그러면 자, 원형지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왜 3분의 1이요? 원형지 세 글자니까 3 떠가지고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는 공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좀 멋지게 개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이걸 이제 중복 개발 지향한다 그래요.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요. 또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요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이죠. 창의적으로 좀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승인 받아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저 원형지를 공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좀 멋지게 개발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 밑줄 3분의 1까지 한정합니다. 이유는 왜 3분의 1이라고요? 원형지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형지는 이제 장점도 있어요. 뭐 중복 개발 지향하고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포함. 이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원형지 공급의 단점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 버리니까 공급 가격이 싸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은 자가 특혜를 입었다. 이런 특혜 시비가 있어요. 또 싸게 원형지 공급받아갖고 차익 목적으로 팔아버리면 이거 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기 우려가 또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자, 원형지는 특혜 시비나 투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무나 공급하는 땅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에 그 1번부터 5번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자에게만 원형지는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 한번 보세요. 1번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 또 2번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그럼 1번, 2번, 3번 세 개 묶으셔가지고 한마디로 볼까요? 공공. 특히 시비가 없는 공공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5번 하나만 더 봐요.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학교 동라미, 공장 동라미 부지로 직접 쓰려는 자. 그럼 요자들은 공공은 아니지만 투기 우려가 있는 게 아니죠. 실수요라 그래요. 실수요. 학교 짓고 공장 짓고 이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려는 자도 자, 원형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원형지는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땅이 아니요. 자, 원칙은 누구라고요? 공공인데 이런 투기의 우려가 없는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도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바로 7번 보세요. 자, 원형지 매각 제한이라고 그래요. 원형지 싸게 공급받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못 팔게 하는 거죠. 차익 목적으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 매각 제한 원칙. 자, 원형지 개발자, 즉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국가와 지자체는 제외. 짬미줄. 자, 이게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제외니까 국가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매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원형지 못 팔게요. 그 원형지 공급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계약하는 거죠. 그 원형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 10년이요.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장 몇 년이 돼요? 10년.
그런데 원형지를 공급받아갖고 빨리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딱 끝났다. 그러면 그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이요.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그래서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도록 하죠. 그러니까 자 계약한 날부터 몇 년? 10년, 최장 10년. 그런데 그 중간에 먼저 공사 끝났어요. 그럼 공사 끝난 날부터 몇 년? 5년. 둘 중에서 하여튼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로 10번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적. 자, 이게 이제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원형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그 수의계약의 동그라미 원칙 딱 쓰세요. 원칙.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수의계약이라는 게 뭘까요? 수의계약. 1대1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1대1로. 자, 원형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자하고 시행자하고 1대1로 계약해갖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딱 끊으세요. 다만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동그라미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거기까지 딱 있습니다. 그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려는 자들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죠. 여러 명이 있으면은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경쟁입찰이 뭐예요? 경매나 입찰 붙여가지고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 자 원칙은 뭐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그런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려는 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 요 이제 암기법. 자 원형지는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공장은 뭐다? 경쟁입찰. 그래서 원형지는 수의계약 원수. 근데 공장은 경쟁입찰 공경. 원수 공경. 이렇게 이제 암기법은 외우시면 돼요.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이 돼 공장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죠. 자 원형지는 뭐 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6번에 조성토지의 공급 나오는데 그럼 이제 시행자가 싹 수용해가지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3분의 1까지 원형지 공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멋지게 개발시켜봐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토지는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자 무슨 공사요? 우리 개발사업의 공사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걸까요?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해가지고 택지로 개발하죠. 막 산 깎아내고 포크레인 같은 걸로 산 깎아내고 집안을 다지고 이런 대규모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를 해서 택지를 개발. 그래서 이런 공사 몇 년씩 걸리죠. 공사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럼 공사 계획이 무슨 계획? 실시 계획. 요 실시 계획대로 시행자는 공사를 잘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 검사 받고요. 준공 검사 결과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 끝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나요. 그래서 공사하려 공고 나면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가 되는 거죠.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 그러면 해제가 됐다. 이거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됐을 때는 원상복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도시로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이 딱 끝나요. 그리고 자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그거를 이제 법에서 조성토지라고 그러죠. 개발된 토지, 이 조성토지를 시행자가 일반에게 공급 분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시행자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만든 땅, 이거 이제 팔아먹는 거죠.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택지 분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하여튼 요 두 개가 요새는 수용 방식에서 가장 주된 논점으로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조성토지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이요. 이 택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분양합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가로 1번에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매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고요. 자, 요게 또 작년의 지문인데, 자, 조성토지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는다. 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을 이렇게 공급 분양하겠습니다.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승인 받는 거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원용지는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원용지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거고, 조성토지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가 없이 그냥 계획을 제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3번 방법.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 동그라미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조성토지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사계획이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 요거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러면 틀려요.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계획에 따라서 조성토지는 공급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방법. 기획번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동그라미 방법에 따른다. 경쟁입찰, 경매, 입찰 붙여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희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돈만 있으면 조성토지 택지 분양받는데 자격이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신도시 개발해갖고 택지 분양한다 그러면 그 경쟁률이 몇천 대 1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택지를 분양할 때 가격이 감정가가 원칙이에요. 그럼 감정가로 분양받으면 시세하고 차익이 있죠. 바로 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토지는 다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는 거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자,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냐?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자, 쭉 내려보세요. 니은하고 디귿, 추첨하고 수의계약 두 개가 다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예외, 추첨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어요. 추첨이라는 거는 제비뽑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래서 85 이하 주택 용지 거의 동그라미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동그라미 2. 그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용지 동그라미 3 및 공장 용지 동그라미 4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제비뽑기해서 분양할 수도 있고요. 또 밑에 예외. 자,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면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 1:1 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A번.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거미줄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자, 밑줄 공개 힌트죠. 일반 분양할 수 없다. 일반 분양이 안 되면은 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받을 순자하고 시행자가 1:1로 계약해갖고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D번 하나만 더 봐요.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토지를 상환할 때, 그럼 얘도 뭐요? 채권자하고 시행자하고 1:1로 계약해갖고 상환해 주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등등이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 A부터 I까지 그게 한 9개 정도 됩니다. 9개 정도. 그래서 맨날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죠. 다음 중 수용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수의계약 그 9개 중에서 4개 딱 놓고 뭐를 하나 껴주는 거예요? 추첨. 그러면 추첨은 4가지가 있고요. 수의계약은 9가지가 있고, 당연히 뭐를 정리하면 돼요? 추첨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 딱 4개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뭐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첨은 뭐야? 일단 규모가 나요.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그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하여튼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공짜 공공택지 공장용지 딱 4개, 이것만 추첨. 나머지는 다 뭐다? 수의계약. 근데 또 원칙을 헷갈리면 안 돼요. 추첨하고 수의계약은 예외고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니까, 자,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제 입찰인데 추첨하고 수의계약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제 입찰인데 추첨과 수의계약이 있다. 조경추수. 자, 원형지는 뭐였어요? 원수 공경.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공장은 경제 입찰. 이게 서로 반대요. 그래서 원수 공경, 조경 추수 이런 식으로 아글자 따갖고 일단 간단하게 암기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가격.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 동그라미 감정가로 한다. 원칙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자, 이거 공시지가나 조성원가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행자 열심히 피땀 흘려갖고 개발한 땅 저 팔아먹는데 분양하는데 조성원가로 싸게 하면은 시행자 남겨먹을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행자도 조금 남길 게 있어야 되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 분양합니다. 감정가가 원칙. 근데 쭉 늘어보세요. 7번에 가로 1번. 자, 이게 예외요.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설 그 밖에 다음의 설 그게 다 공공설입니다. 공공설.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그 바로 밑에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매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가 뭐예요? 학교나 이런 공공용지는 감정가 다 받는 게 아니고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더 싸게 공급해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 공급 가격은 감정가인데 공공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수용 방식형 개발 사업 우리가 쭉 봤어요. 그럼 수용 방식은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를 싹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자 3분의 1까지는 원용지로 공급해서 멋지게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일률적으로 시행자 공사에서 끝났다. 그럼 만들어진 땅을 뭐예요? 일반에게 분양 이제 땅 장사하는 거죠. 택지 분양해서 일반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수용 방식입니다. 그럼 수용 방식 관련해서 작년 문제 26회 기출 문제 한번 보죠. 그 위에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해야 된다.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요건은 무슨 시행자만? 민간사업 시행자만 갖추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조성토지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선수금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자, 4번의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끝에 그 밑에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교 같은 공공용지는 더 싸게 공급해라 해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5번 자,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뭐 5번까지만 꼭 참고 오니까 정답은 손들고 있네요. 원형지 얼마까지만? 3분의 1. 왜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 끝.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만들어진 땅을 일반 분양으로 온 거 아니죠.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원래 토지 소유자가 다시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시행자 수용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을 또 작성을 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 하나가 더 나와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갖고 인가받는데 이 환지 계획이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환지 계획. 자, 의미 한번 그대로 풀어보면 환지는 토지의 교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 그럼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를 바꿔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하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종전 토지와 조성 토지를 어떻게 잘 교환을 해줄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자, 옆 페이지 317 맨 위에 봅니다. 환지 계획. 자, 거기다 별표. 자,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1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언제?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내용 1번에 환지 설계 이렇게 나오죠. 환지 설계.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주된 내용. 설계라는 것은 하나씩 설계 짜나간다. 뭐를? 환지를.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의 노트 제가 첫 번째 주에 그거 나눠드렸다고 그랬죠. 강의 노트 그거 보시면은 환지 계획의 내용 그림으로 딱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이제 종전 토지, 농지나 산지가 있다 그래요. 저희 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는 또 시골이니까 면이라 그래요. 면. 저 무슨 면적. 저 토지구획 정리 안 돼 있어 갖고 토지의 형상이 지 맘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쭉 지번이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10번지까지 딱 가정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개발구역 좀 해주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한다 그래요. 그럼 공사하면 이 농지나 산지인 땅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냐?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대지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지역이니까 행정구역도 무슨 동 이렇게 바뀌게 돼요. 무슨 동. 그리고 토지구획이 정리가 되었고 반듯반듯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이제 개발이 돼서 지번이 이제 쭉 부여가 된다 그래요. 10번지까지 일단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조성된 토지로 다시 교환해 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공사 후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환지 설계.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맞춰 갖고 환지를 정해줘요. 교환받을 땅을. 그럼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그 자리 그대로 동 1번지로 환지해 주겠습니다.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 토지로 4번, 5번 쭉 해가지고 10번까지. 이런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을 해줄지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것을 말 그대로 환지 설계한다 그래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이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교환해 줄 땅이죠. 교환해 줄 땅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냐? 환지라 그래요. 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줄 땅, 환지. 그럼 이제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둬요. 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다. 저 요거를 다 묶어가지고 보류지라 그래요. 보류해 두는 땅. 보류지.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공사라는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필요하니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팔아먹을 땅을 또 떼놔요. 그거를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보류지하고 채비지 일단 뭐가 더 넓은 개념이요? 보류지가 넓은 개념이요. 보류지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라고 부르고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은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 1번 토지부터 10번 토지까지는 교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죠. 청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전 토지.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사하기 전에 큰 토지 대신 공사 끝나가지고 새로 개발된 새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이거를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박스에 1번 환지 설계, 이게 가장 주된 사항이고요. 자, 이번에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는 새 토지요. 새 토지의 명세, 목록.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또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이거는 종전 토지, 큰 토지 목록이죠. 면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큰 토지.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자하고 보류제 명세도 있고요. 5번 입체환지라는 거래요. 입체환지는 뭘까요? 입체적으로 환지, 즉 건물로 환지해 주는 걸 입체환지한다. 아파트 같은 건물로 분야해 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입체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근데 자, 일단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대원칙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자, 시행자는 적응환지가 되도록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게 원칙. 그럼 적응환지란 종전 토지의 환지 교환받을 땅을 정할 때는 7가지를 고려해서 맞춰주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자, 앞글자만 쭉 썼어요. 여러분도 앞대가리 따갖고 그냥 외우세요. 위지, 면토, 수, 이, 환 7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이런 원칙을 적응환지다라고 하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자, 종전 토지에 환지 줄 때는 가급적 그 위치 그 자리에 주라는 거죠. 또 면적도 똑같이 맞춰갖고 환경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가급적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가지고 환지를 줘라. 이거를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응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라고 합니다.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야. 금지. 그럼 비환지라고 했는데요. 비자가 뭘까요? 날비자 씁니다. 날라갖고 환지하는 것을 비환지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면 1번 토지의 소유자가 A예요.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그 자리에 맞춰줬으니까 적응환지가 되죠. A도 뭐 반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A한테 환지 주는데 여기 가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한 거죠. 이거를 비환지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비환지하면은 토지 소유자 반발해요. 왜 이상한 데다 환지 줍니까? 반발해갖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 금지, 적응환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적응환지의 고려 기준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인데 자, 이 중에서도 다시 이거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요거를 고려해서 환지 주는 방식을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그럼 면적식은 한마디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취급한다.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식을 면적식. 그 다음에 뒤에 거 4개 요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방식을 평가식. 그래요. 평가식. 그럼 평가식은 뭐를 똑같이 맞춰주는 걸까요? 토지를 평가하면 가격이죠.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환지는 크게 면적식하고 평가식 2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일까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입니다. 면적식이 원칙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 면적식이 원칙이 안 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이제 면적식으로 할 때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지 부담률. 이건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저 학개론 같은 학문에서는 감보율 이렇게 써요. 감보율. 보류지를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감보율, 토지 부담률 다 같은 말인데요. 이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이게 50%예요. 50%가 원칙. 그럼 감보율 50%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종전 1000제곱미터짜리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 환지 줄 때는 면적 50% 줄여가지고 환지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50% 줄여버려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에 환지 줄 때는 500제곱미터만 환지를 정해주고요.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환지 안 하고 남겨두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감보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자 50% 줄여가지고 환지 주니까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면적식이 원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317페이지. 저 밑에 보면은 이론 돋보기 해가지고 박스에 3번 한번 보세요. 자 환지 설계. 이 설계가 핵심인데 환지 설계는 평가식 동그라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딱 읽으면 돼요. 평가식을 원칙. 자 평가식이라는 것의 의미도 나오죠. 개발 사업 시행 전후
토지의 평가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정해준다.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갖고요. 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원칙 적응환지죠. 자, 종전 토지 환지의 위치 거기서부터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자, 수리라는 거는 뭘까요? 수리는 물의 이용 상황을 수리라고 그래요. 우리 농사짓기에서 물 돼야죠. 그거를 이제 수리라고 그래요.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위지, 면토, 수, 이, 환 7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고요. 근데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자, 이 적응환지의 예외들 또 쫙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주된 논점이죠. 적응환지의 예외. 첫 번째 환지 부지정입니다. 그럼 환지는 교환받을 땅을 환지라고 그러죠. 이걸 지정해 주지 않는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요. 자, A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쫙 밑줄 임차권자 등의 동의 별표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딱 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지 부지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면 1번 토지 소유자 A한테 동일번지를 환지로 줘요. 적응환지. 그런데 A가 시행자 찾아와서 제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환지 받을 그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저는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저는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신청하면은 환지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을 주는 것을 환지. 그런데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때 첫 번째 논점. 자, 종전 토지에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다. 저희가 환지 부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임대차의 설정 근거 토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임차권도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즉 환지 부지정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임차권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임대차가 소멸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환지 부지정하려면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와야 된다.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 부지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받아갖고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그 환지 부지정해서 땅 안 줬어요. 땅 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죠. 대신 종전 토지 가격을 계산해서 돈으로 줍니다. 자, 이 돈을 청산금이다라고 그래요. 청산금.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건데 자, 원래 이 청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해결하는 걸 청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청산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환지 안 받겠습니다 신청했는데 청산금을 나중에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세요. 그럼 환지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지 부정했을 때는 청산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계산해서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환지 부지정의 논점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누구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환지 부정했을 때는 청산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주는 거 아니고 먼저 계산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환지 부지정의 논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 보세요. B번. 자, B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써놨는데 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과소 토지를 방지하게 한 조치라고 그래요.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럼 과소 토지라는 것은 면적이 협소한 토지죠. 면적이 좁은 토지.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요거를 과소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인데 환지 받는 땅의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건물을 못 지어요. 그거는 대지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 쓰레기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소 토지, 건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죠. 그럼 원래 받을 면적이 너무 협소하면은
면적을 늘려가지고 환지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 그대로 증환지 한다 그러죠. 증환지. 원래 받을 면적보다 늘려가지고 환지 줄 수도 있고요. 또 이 증환지하게 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받을 면적이 너무 넓으면 줄여가지고 환지 줄 수도 있죠. 감환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감환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환지는 할 수 있지만 감환지는 할 수 없다. 틀려요. 증환지도 가능, 감환지도 가능. 면적을 늘려서 환지 줄 수도 있고 면적을 줄여갖고 환지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협소한 토지일 때는 증환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시행자가 직권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 환지 안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걸 줄여가지고 직권 부지정한다 그래요. 직권으로 시행자 부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직권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동의 필요 없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는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직권입니다. 동의 다 필요 없이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 즉 환지 부지정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하는 조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그 직권 부지정 B번. 자, 박스에 1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토지의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 거기 동그라미 1.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 있다. 이거를 직권 부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권 부지정. 직권 부지정할 수 있고요. 또 옆 페이지에 보세요. 중간에 니은번. 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증환지, 감환지기 써놨죠.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끔, 자, 이게 목적이에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끔 면적을 늘려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2. 그걸 증환지 하거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3. 감환지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니은번하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직권부지정하고 같은 조문이에요. 그 기본서에서 따로 써놓은 거지 다 같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할 수 있는 조치, 증환지 할 수 있고 감환지 할 수 있고 직권부지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디귿번에 입체환지 봅니다. 입체환지.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 신청에다 동그라미, 신청을 받아갖고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입체한지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원칙은 토지를 토지로 교환해 주니까 평면한지라 그래요. 평면한지가 원칙이에요. 평면한지.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할 수도 있죠.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저는 이제 토지를 토지로 환지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건물, 통째가 아니에요. 건물의 일부와 이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으로 환지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건물이라는 입체적인 개념으로 환지를 해주니까 이거를 입체환지. 그래서 입체환지는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로 분양받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건물로 분양받을 수도 있는데, 자, 입체환지 할 때는 원칙적인 환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신청. 이게 종전까지는 동의를 받아서 입체환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동의가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입체환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B번 보세요. 자, 입체환지 하려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럼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시행자는 언제까지 어디 와서 입체환지 신청들 하세요. 다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통지하고 공고. 그 밑에 C번으로 합니다. 자,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밑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거 30일에 동그라미.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요. 필요하면은 뭐 20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체환지 신청하는데 하루 이틀 기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통지한 날부터 최소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D번.
자, 입체한지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이 환지 신청 기간 내 밑에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 즉 입체한지 신청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30평대 아파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건물로 분양해주는 입체한지 할 수가 있죠. 그 밑으로 합니다. 그럼 밑에 F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의 건물은 인가된 환지 계획 동그라미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그럼 입체환지 할 때는 무슨 계획대로 한다고요? 환지 계획. 당연히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환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로 분양해주는 입체환지도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특히 입체환지하는 건물이 주택이요. 아파트. 주택으로 분양해 줄 때도 절대 주택법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줍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특히 우리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아파트죠.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공급 기준은 환지 계획에서 직접 따로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합니다. 자, G번. 자,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이때도 환지 계획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도 직접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 1번하고 2번 두 개 묶으셔갖고요. 원칙입니다. 원칙. 자, 1번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동그라미 1주택을 공급할 것. 또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 동그라미만 공급할 것. 그럼 한마디로 자, 입체한지라는데 주택으로 입체한지 해줘요. 이때 주택은 몇 채 주는 게 원칙이다.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종전에 토지를 몇 필지를 갖고 있냐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냐 관계없어요.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입체한지 할 때는 몇 주택만 준다고요? 1주택만 공급한다. 이런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한지 다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입체한지.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321페이지 맨 밑에 리을번 채비지.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규약이나 정관 뭐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서 딱 끊으세요. 보류지에다 동그라미. 그럼 보류지의 개념 나왔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은 다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은 별도로 채비지. 그럼 보류지하고 채비지도 다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정환지에 다 예외가 된다 그래요. 정환지의 예외.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환지의 원칙, 예외 이런 것들 쭉 살펴봤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23페이지에 맨 위로 갑니다. 자로 4번. 그럼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다 써놨는데요. 우리 좀 전에 정환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평가식은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종전 토지는 가격이 원래 있는 땅이니까 공시지가에다 감정가 얼마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조성될 토지 즉 환지의 가격, 이 환지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질 땅이니까 이 환지의 가격을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높게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식에서는 이 환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 맨 위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평가 그 동그라미 1번 거기다 별표.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거기 조성 토지의 의미가 뭐예요? 환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거기다가 쫙 밑줄 쳐가지고 후 이렇게 쓰세요. 후 결정하되 딱 끊고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거기다 밑줄 거기다가 선 이렇게 씁니다. 평가하게 한다. 그러면 자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감정평가부터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한 가격이 공정한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이게 근데 법조문 자체가 선후가 지금 헷갈리게 써 있어가지고 맨날 이거 바꿔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한다 이러면 안 돼요. 감정평가부터 하고 그 감정가가 공정한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환지의 가격은 자 이렇게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하고요.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6번에 토지부담률 개념 나오죠. 다른 말로 감보율. 그 뒤에다가 써놨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 토지부담률 이 개념 때문에 면적식이 원칙이 안 된다고 그랬죠. 면적 똑같이 맞춰주는 면적식이 원칙이 안 돼요. 그럼 일단 이 토지부담률 의 써놨죠. 토지부담률이란 환지구역 안에 사업 후 개발이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 내놔야 되는 토지의 면적 비율을 말한다. 즉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토지의 비율,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합니다. 거기 안 써 있으니까 토지 부담률은 일단 누가 정한다고요?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이 몇 프로다 정하는데 시행자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동그라미 50%를 초과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보세요. 그러니까 50%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몇 프로가 원칙이에요? 50%.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정하는데 원칙 몇 프로? 50%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 감보율 50%라는 말의 의미는 종전 토지에 환지 줄 때는 면적 50% 줄여가지고 환지 준다. 그래서 50%를 줄여가지고 환지 주니까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면적식이 원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부담률 개념은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정환지의 원칙 여기에 대한 예외들 쫙 우리가 봤어요. 정환지의 예외들. 그럼 이런 기준에 맞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했는지 행정청의 확인 감독 인가 받는 거죠. 자, 인가 요거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